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시간만 질질 끌던 레비 회장이 최근 손흥민의 충격적인 재계약 조건을 내걸며 이 말도 안 되는 연봉을 제시하자 이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최종 결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손흥민이 결국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손흥민과 살라를 동시에 영입하겠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제시해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을 강하게 거부해온 손흥민이지만 이번 레비 회장의 만행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데다가 레비 회장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 케인이 미넨에 이적했을 당시 이적료를 압도하는 금액이다 보니 레비 회장이 빛의 속도로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손흥민은 누구도 예상 못한 대반전 결단을 내리면서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내 꿈이다 라며 연봉 430억 원의 4년 계약, 무려 1720억 원짜리 계약을 거절했던 손흥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손흥민은 내가 사우디에 가고 싶었다면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것 이라며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당연히 돈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꾼다 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ESPN은 사우디 알이티하드가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의 추가 보너스를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 알이티하드가 손흥민의 연봉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에 달하는 4년 계약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이티하드는 최근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카림 벤제마, 은골로 캉테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손흥민과 같은 골 결정력도 뛰어나면서 팀을 유럽 최고의 구단으로 리드해줄 진정한 캡틴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받고 있는 연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거절한 손흥민의 토트넘 팬들은 소니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는 토트넘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에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언론들은 이번에 레비 회장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세계 최고의 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최고의 골 결정력과 최고의 가마차기 능력을 보유한 동시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선수라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화도 내지 않으면서도 팀원들의 기량을 최고로 이끌어내는 세계 최고의 주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국 스퍼스웹은 14일 토트넘 호스퍼가 에이스 손흥민과 재계약을 논의한 결과가 공개됐다라며 양측은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토트넘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손흥민을 보유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에 제시한 금액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는 토트넘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현재 잉글랜드 최고 공격수 중 하나다. 토트넘에서 총 394경기에 출전 150골을 넣었고 86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했다. 손흥민은 새로운 주장이 됐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토트넘 시스템은 개혁됐다. 손흥민은 과거 카리스마가 넘치는 약간은 강압적인 형태의 주장 대신 이 솔선수범하며 소통을 중시하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이 이번 재계약에서 손흥민에 제시한 금액은 250억 원, 손흥민이 기대 이상으로 골을 많이 넣어야 최대 300억 원이라 전했습니다. 현재 180억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억 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이 금액은 손흥민의 현재 명성과 골 기록, 주장으로서 팀에 기여하는 정도,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음으로써 토트넘이 실질적으로 얻고 있는 경제적 효과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준입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 유니폼을 사고 토트넘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티켓을 사는 한국인들이 쓰는 금액만 해도 이미 손흥민 연봉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 중 가장 착한 이미지로 광고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은 매년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브미 스포츠는 다니엘 레비 회장은 팀 내 에이스인 손흥민의 심각한 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 새로운 계약은 더욱 충격적이다.
레비 회장은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손흥민은 범죄적으로 급여가 적다. 손흥민은 35경기에서 23골의 득점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까지 획득한 선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레비 회장은 도둑이다. 손흥민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도둑질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손흥민의 연봉 420억 원의 4년 계약을 제시했던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 구단이 이번에는 손흥민과 레비 회장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적시장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풋볼 트랜스퍼는 22일 손흥민과 살라의 사우디 이적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화끈한 제안을 했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의 영입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며 손흥민과 함께 살라에게도 똑같은 금액의 제안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손흥민, 우살라로 사우디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공격 라인업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사우디 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살라는 지난 시즌 알 이티하드에 거액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리버풀에 잔류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리버풀은 알 이티하드의 이적료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98억 원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알 이티하드는 2억 1,500만 파운드 약 3,630억 원까지 올려 리버풀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사우디 알 이티하드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적료 5,990억 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고 리버풀의 상징 클롭 감독마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겠다고 폭탄 발표를 하는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리버풀을 살라가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살라의 결단이 손흥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알 이티하드의 5,990억 원 제안에 레비 회장은 한박 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할 때 1,600억 원을 받았는데 3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레비 회장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승인할 확률이 99.99%라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던 손흥민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EPL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골잡이라 불리는 살라와 같은 구단에서 투톱으로 뛴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으려 했던 이유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이미 호날두, 네이마르를 비롯해 캉테, 파비뉴, 마레즈, 마네, 브로조비치, 핸더슨, 피르미누, 맨디, 쿨리발리 등이 사우디 리그 팀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손흥민과 살라까지 계약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 사우디 리그가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 현지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이끈 레전드이자 수비수로서 드물게 발롱도르를 수상한 이 파비오 칸나바로가 위기에 놓인 한국 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풋볼 이탈리아는 24일 칸나바로가 한국 대표팀 감독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축구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울리 슈틸리케, 위리겐 클린스만에 이은 또 다른 레전드 선수 출신인데요. 칸나바로는 클린스만만큼이나 심각한 인물입니다. 그는 역사에 꼽힐 만한 명수비였지만 감독으로선 제대로 이룬 게 없습니다. 매체 또한 아직 지도자로서는 자신의 발판을 찾지 못했다며 중국에서 꽤 괜찮은 3년을 보낸 후 3년의 휴식기를 갖고 지난해 2월 이 베네벤토를 맡으며 설득력 없는 17경기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커리어인 이 베네벤토에서 성적만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선임 제안인데요. 2022년 9월 베네벤토 지휘봉을 잡은 그는 리그 7경기에서 1승 3무 2패로 강등권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23년 2월 경질됐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한축구협회를 맹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난이 얼마나 거셌는지 축협은 이를 바로 철회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기적을 만든 박항서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24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3개월간 축구 대표팀을 이끌 차기 감독을 임시로 선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월에 예정된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일단 치르고 급한 불을 끈 후 천천히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것인데,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시작해 정식 감독까지 체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원래는 홍명보가 감독으로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좀 더 경험이 많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박항서가 선택받은 것인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항서는 베트남에서 감독으로 재임 기간 베트남 축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발전 속도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AFF 챔피언십 우승,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2연패 등의 업적을 이뤘습니다. 모두 베트남 축구 역사를 통틀어 최고 성적이죠. 박항서호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 무대에 진출했고, 지난 2월 중국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최종 예선 무대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박 감독이 지도하는 동안 베트남은 태국을 넘어 동남아 축구 최강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박 감독 특유의 파파 리더십이 한국과 베트남 양쪽에서 모두 화제가 됐습니다. 박항서는 선수들이 싸우도록 방치하지 않고 선수들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이야기하며 각 선수들이 현재 무슨 감정인지, 팀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며 관심을 기울이고 중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특히 최근 클린스만 사태 이후 박항서가 최종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택된다는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항서가 차기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최종 확정되자마자 이강인을 비롯한 탁구게이트 3인방과 조규성 등이 모두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드리블 실력, 슈팅 실력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 팀워크를 핵심 전략의 최우선 조건이라 밀어붙이고 있는 박항서 감독은 팀워크를 저해하는 선수들은 아무리 개인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선발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울산 현대의 공격수 엄원상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울산 현대와 제주FC의 경기 도중 볼 경합 과정에서 엄원상의 발이 제주FC의 정우재 안면 쪽을 가격하게 되었고, 정우재가 한참을 고통스러워하자 엄원상은 누워있는 정우재 앞을 지키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선 정우재에게 고개를 수차례 숙이며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게 사람이지, 자신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이다, 누구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희롱하며 쳐놀며 웃는 게 아니고 진짜 스포츠든 어디든 사람이 먼저 되자. 엄원상님 인성이 훌륭하십니다. 왜 자꾸 이강인이 생각나는지 모르겠군요. 엄원상 선수 인성이 정말 좋네요. 응원합니다. 국가대표는 이런 선수들이 가는 거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간적인 문화 아닐까요? 네 집 아들인지 참으로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네요. 저렇게 인성 좋은 엄원상이라 이강인이 까불어도 그냥 넘어갔지. 기성용이나 이천수, 김남일, 이을용, 안정환이었으면 그냥 뒀겠어? 빠따각이지. 진짜 사람 착한 게 느껴지네. 진짜 실력을 떠나 인성 최고인 선수. 와, 이강인은 이렇게 착한 엄원상 선수한테 보자마자 반말해도 되죠? 라고 했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이 스타드 랭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됐는데요. 전반전 내내 여러 차례 공을 빼앗기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1회를 기록했으나 대부분이 무의미한 횡패스였습니다. 평점 6.3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최저 평점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평가도 박했습니다. 프랑스 풋메르카토는 팀 내 최저점인 3점을 줬습니다. 매체는 엔리케 감독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시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출전 시간 확보가 목표였던 한국인 미드필더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미드필더로서 기대했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라며 기술적 수준에서 너무 떨어졌고
볼 운반에 있어서 낭비를 보였다. 전반전 내내 몇 차례 피할 수 있었던 공을 잃어버렸고 여러 차례 큰 실망을 안겨주면서 하프타임에 아센시오와 교체됐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베트남 언론도 한국의 새로운 감독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한국 대표팀 임시 감독 최종 후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언론도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한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언론들도 박항서 감독의 선임이 유력하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남아 최하위에 있었던 베트남 축구를 1위에 올려놓는 기적을 만들며 베트남에서는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하는 마치 영화 같은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최고의 실력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갑자기 박항서가 아닌 황선홍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자 베트남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언론들이 이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한축구협회가 황선홍 감독의 선임을 발표했다. 박항서 감독이 1순위 후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황선홍 감독이었다. 박항서 감독이 클린스만을 대신할 임시감독 최종 후보로 올랐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충격적인 선택을 내렸다. 이 박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고 임시직만 맡겠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거절한 것 같다. 그는 한국 축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걷어차버렸다 하며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의 보도대로라면 원래는 박항서가 한국의 감독이 되었어야 했지만 박항서 감독이 원하는 사람들로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축구협회가 이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베트남 네티즌들은 베트남에서 기적을 만든 박항서가 한국에서 또 한 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한국 축구협회의 결정은 이해가 안 된다. 매우 충격적인 결정이다 전했습니다. 1차 회의까지 황선홍 감독이 유력 후보는 아닌 분위기였습니다. 박항서를 정식 감독으로 바로 선임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2차 회의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박항서는 자신이 지목한 사람들로 코칭 스태프를 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한국 대표팀을 이끌겠다는 조건을 내걸자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신 황선홍을 감독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황선홍 감독의 일정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막중한 임무를 두 가지, 그것도 동시에 맡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당장 4월 U23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3월 태국과 A매치 2연전 후 곧바로 U23 팀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U23 아시안컵은 친선 대회가 아닙니다. 3위 안에 들어 7월에 열리는 파리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따내야 하는 무조건 성적을 내야 하는 중요한 무대인데요. 심지어 한국은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중국과 B조에 속해 험난한 여정이 돼 있어 최상의 집중도가 요구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U23 아시안컵 대표팀에서 이탈해 국가대표팀을 맡았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한 팀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틀 전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업로드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영상을 통해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면 이강인을 포함한 탁구게이트 3인방 그리고 조규성 등까지 대표팀 명단에서 빼버리겠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박항서 감독의 이 전략을 전수받은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선홍은 대표팀 감독이 되자마자 이강인을 제외시키고 아주 예의 바른 이 박항서 감독이 눈여겨봤던 엄원상 선수 등을 대신 영입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황선홍이 감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강인은 평생 국가대표팀에 돌아올 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황선홍은 이강인을 매우 좋아했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핵심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경기 전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관중을 향해 인사를 할 때 이강인은 껌을 짝짝 씹으면서 무례하게 관중을 대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모든 선수들은 이미 반팔티만 입고 몸을 빠르게 움직여 워밍업을 하며 경기를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강인은 혼자 자켓도 벗지 않고 껌을
짝짝 씹으며 느릿느릿 걸어다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에 결국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따로 불러 이 논란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강인은 황선홍 감독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껌을 짝짝 씹고 있는 이 충격적인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한국인 정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장면인데요. 황선홍 감독은 당시에는 경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감정을 꾹 눌러가며 이강인 선수의 쓴소리 대신 용기를 준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이라면 화날 수밖에 없죠. 이뿐만 아니라 당시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철없는 행동들로 인해 이 다른 선수들과 심각한 마찰이 있었음을 알았고 이는 팀 전체에 상당한 리스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팀에서 이강인을 제외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강인 대신 이승우가 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FC에서 공격수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는 스페인FC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출신으로 세리에 A 헬라스 베로나, 벨기에 주필러 리그, 신트 트라위던,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포르티몬넨세 등 이런 무대를 오랫동안 경험했는데요. 메시와 같은 드리블 돌파 실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골 감각까지 보유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팬들이 이승우에 열광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뛰어난 실력과 유럽 축구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골 세레머니는 매우 장난스럽게 하며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매우 겸손하고 특히 선배들한테는 매우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끝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자신이 대표팀에 포함되지 못하여 화날 만도 한데 이 방송사 해설위원으로 중계석에서 목소리를 높여 응원하며 공동 취재 구역에서 손흥민과 김민재 등의 선배들이 지나가면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아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다독여 주기까지 하는 이 대표팀 밖에 있어도 원팀이라고 몸으로 느끼며 진정으로 위해 주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승우가 이강인보다 훨씬 낫다. 저런 인성을 가진 선수들의 국가대표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데 당연히 저렇게 훌륭한 인성을 가진 선수가 대표해야 한다. 이승우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